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마켓서치의 김경남입니다. 자, 글로벌 이슈를 알아보고 그 흐름을 따라서 국내 투자의 맥을 짚어보고요. 자, 그 속에서 우리가 투자해볼 만한 수혜 업종과 종목까지 살펴보는 자, 마켓서치.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마켓서치 VR과 AR에 관련돼서 한번 알아볼 시간인데요. 자, 스마트머니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국제유가와 또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이러한 질문증들을 마켓서치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서치 시작합니다. 자, 우선 미국 증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 증시 움직임이 조금 많았는데요. 특징 중에 하나라면 바이오 증시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유가가 조금 많이 하락을 하면서 정유주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자, 그에 대해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다우존스 차트 움직임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같은 경우에 차트 흐름. 자, 보면 아직까지는 견조하게 고점을 돌파를 해서 멈춰주는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 포인트인 한 18,000포인트 돌파한 이후에는 꾸준하게 전고점 돌파해서 올라간 흐름은 아니지만, 자, 버텨주는 흐름이죠. 뭐, 급락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온 흐름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에 반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견조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자, 지금 S&P와 다우 같은 경우는 공조화돼서 움직이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서서히 상승해주는 흐름. 뭐 어제 구글 같은 경우, 구글 지주에서 알파벳 같은 경우 상승이 나와주면서 기술주 같은 경우는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선은 어제 특징을 조금 더 이야기해드리면, 자, 국제유가 하락으로 엑스모빌이 3% 정도, 자, 그리고 쉐브론 같은 경우도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자, 에너지주가 장중에 미증시 하락을 조금 이끌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쉐브론이라 엑스모빌 같은 게 어떤 주식이냐면 미국의 대표적인 정유주죠. 국내로 따지자면 뭐 S-오일 같은 경우도 있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대규모 정유주인데, 사실 국내에 코스피에 차지하는 정유주의 비중보다 미증시 같은 경우는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유주가 하락을 한다라면 예를 들어 뭐 다우라든가 S&P가 좀 많이 하락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시총이 지금은 애플이 1위지만 그전에는 엑스모빌이라는 회사가 시총 1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정유주의 흐름이 미국의 S&P와 다우의 움직임을 좀 좌지우지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유가 하락은 오펙이 회원국들의 7월 산유량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가 하락을 조금 이끌었는데, 현재 장중에 한때 $40까지 위협하는 선을 보였는데, 자, 이로 인해서 정유주의 하락이 조금 나와줬다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오늘 뭐 S-오일 같은 경우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애플이 어제 한 1.7%, 알파벳 같은 경우도 1.2% 정도. 자, 기술주의 상승이 조금 눈에 띄고 있는데, 현재는 실적이 좀 예상치보다 잘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뭐 어제도 마찬가지고 애플이라던가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 같은 경우는 좀 견조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주가 조금 많이 올라가는데요. 특징적으로 바이오젠이 4.1% 정도. 자, 성공적인 임상시험 결과 및 제품화를 발표하면서, 자, 어제 셀젠 같은 경우도 2% 올라가면서 바이오주가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요새 국내 바이오 시장은 조금 주춤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제약주 같은 경우도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자, 어제 이런 미증시의 강한 바이오주 상승으로 인한 올라갈 만한 포인트가 조금 나와줄지, 자, 그 점도 한번 오늘 눈여겨보시면, 자,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어제 AK스틸 같은 경우가 4.7%, US스틸이 한 3% 정도 하락. 자, 알코아도 마이너스 한 1.4% 정도의, 자, 원자재주 같은 경우도 약세 흐름이 조금 보여줬는데, 사실 원자주가 굉장히 조금 무거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급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자, AK스틸 같은 경우는 4% 정도의 하락이 나와줬는데요. 사실 무슨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떨어졌다기보다는 요새는 조금만 호재가 나오더라도 5%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요. 거의 3개월 동안 AK스틸 같은 경우는 50%의 상승이 나와줄 정도로 굉장히 급등락이 심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국내 철강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요새 철강주 굉장히 잘 나와주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급등락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철강주라든가 원자재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자, 어느 정도의 좀 주의는 필요하다. 어제
철강주 같은 경우도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자, 그런 점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융주 좀 넘어가자면 금융주 같은 경우도 약간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정도, 시티그룹은 마이너스 한 0.8%, 자, 이런 조금 하락이 나와줬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뭐냐면, 미국의 국민은행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규모가 굉장히 큰 금융주 같은 경우는 유가 하락이 나오면 사실 하락 포인트로 많이 나와주는 경우가 강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관련된 파생 상품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이 나오면 금융주가 어느 정도의 하락 포인트 나와주기 때문에 자, 그 점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금융주의 흐름을 짚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시장이 30분 연장되면서 금융주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죠. 증권주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자, 아직까지는 강한 흐름은 이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자, 어제 테슬라 모터스가 마이너스 한 2%. 자, 얼마 전에 전기차 관련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서 우리가 테슬라 모델 3 나오기 전에 전기차 관련주가 많이 부각이 받고 있는데요. 테슬라 모터스 같은 경우가 어제 하락이 2% 나오고 솔라시티와 합병권으로 인한 하락이 나왔죠. 솔라시티 같은 경우는 자, 마이너스 7%. 그러니까 너무나 비싸게 조금 매수를 하면 인수하면서 이게 부담이 되지 않는가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자, 사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지만 향후에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솔라시티를 합병함으로써 태양광까지 함께 진행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로 모터로 움직이고요. 상단 부근에 썬루프 쪽에서는 태양광 판넬을 깔아서 아예 이제 친환경적인 차로 완전히 만들어버리는 조금 더 전기차와 태양광차가 합쳐지는 그 모델을 지금 테슬라가 꿈꾸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점도 한번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서 국내 태양광 업체라던가 판넬을 만드는 회사들을 조금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유럽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어제 은행주가 조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엊그저께 같은 경우 은행주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자, 어제 하락 포인트는 유니크레딧 같은 경우가 9% 정도 하락을 하면서 자, 유럽 은행주의 하락을 좀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주말이었죠. 유럽은행 감독청에서 자, 51개 유럽은행에 대한 자산 건전성 테스트를 했죠. 이런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금융 위기는 견딜 수 있으나 일부 은행의 핵심 자기 자본이 9% 정도 되는데 거기에 조금 미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리스크로 인한 하락이 조금 나와줬습니다. 자, 우선은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대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이너스 금리가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가 진행되는 국가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마이너스 금리까지 나와주는 이런 특단의 조치가 되는 건데요.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다라면 결국에는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현재는 은행주가 전체적으로 하락 포인트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부실 채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유럽은행 감독청에서는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조금 불안해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사실 유럽을 보실 때 은행주를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리스크를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어제 지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미국이 조금 부진한 지표 발표가 나왔어요. 7월 ISM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제조업 현재 상황이 어떤가라고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제조업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전월보다 하락한 53.1을 조금 기록을 하면서 조금 하락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우선 신규 주문과 고용 같은 경우는 살짝 하락이 나와줬고요. 현재는 생산 같은 경우는 소폭 증가가 나와줬는데 자, 어느 정도의 지표 하락이 조금 나왔다라는 포인트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지표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 미국의 9월과 12월 금리 인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서프라이즈한 발표는 아니지만 자, 어느 정도는 지표가 좋게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전까지는 지표 굉장히 잘 나왔지만 향후에 8월 정도의 지표 발표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영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브렉시트가 발표된 이후에 영국 지표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자, 어제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는 자, 전월보다 하락한 48.2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48.2가 중요한 것보다는 50을 기준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50 이상이라면 자, 어느 정도는 굉장히 잘 굴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0 이하라고 발표가 된다라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48.2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어느 정도는 문제가 조금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포인트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는 브렉시트 선거 이후에 3달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금융뿐만 아니라 제조업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이제는 조금 부담을 갖고 있는 지표 발표가 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는 2013년 이후에 처음으로 연속적 하락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영국의 제조업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국제유가를 조금 이야기해드리면
자, 역시 지금 40달러를 하회하는 등 좀 부진한 발표가 나와주고 있죠. 워낙에 산유량이 사상 최대치를 발표하고 있는데, 자, 유가 같은 경우는 수급과 그리고 수요와 공급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공급 섹션에서 좀 굉장히 증가해주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급이 증가하다 보니까 유가 하락은 피할 수 없는 거죠. 특히 이라크 원유 수출량 같은 경우는 자, 지난달에 비해서 하루에 25만 배럴 정도가 조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도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유가 하락 포인트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이란 석유 장관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은 지속되고 있으나 수급 균형은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TV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공급이 과잉이 되는데 수급이 균형을 맞겠습니까? 공급 과잉된다라면 수급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요차는 조금 증가하겠지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사실 이란이 지금 핵심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란 지금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란이 결국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공급 타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공급 정도의 선을 맞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자, 이란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과연 공급적인 측면에서 타결을 할 것인가, 이런 포인트는 유가에 좀 재미있는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현재는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로 한번 넘어가서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흐름 살펴보면, 자, 오늘 9% 정도의 약간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0.4포인트 정도의 지수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큰 하락이보다는 조금 약보합세로 조금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 살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수급 주체가 주도를 하고 있는지. 자, 보면, 자, 지금 외국인이 드디어 매도세가 조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는 거래소에서 자, 180억 정도의 매도세가 나와줬다라는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역시 오늘도 매도세가 나옵니다. 440억 정도의 자, 매도 포인트가 서서히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특징 잡아볼 만한 게 선물 매도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물 지금 외국인이 자, 10시임에도 불구하고 자, 5천억 가량의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시장의 하방으로 조금 강하게 이끌어가는 투자 포인트가 보입니다. 자, 우선은 선물 매도세가 과연 1조 원을 넘길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의 선물 포인트가 11시 넘어서 1조 원까지 내려간다라면 종가 저가를 찍을 만큼 강한 매도 시그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닥과 거래소 모두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로 꼽아볼 만한 종목을 한번 보면 CS 윈드가 될 것 같아요. 자, CS 윈드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는 현재, 자, 보면, 자, CS 윈드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지금 4% 이상 올라가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지금 풍력 관련된 수주가 이슈가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지금 수주 포인트가 뭐 4천억 이상의 풍력 타워 수주 이슈가 떠오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유가가 이렇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풍력과 태양광 쪽에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시그널이 좀 변화가 되는 거죠. 유가로 이제는 버텨보는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조금 되고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변곡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차트 모습만 보더라도 저점에서 이렇게 하방에서는 매집 포인트가 나와주다가 고점 포인트인 자, 22,000원 포인트를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도 이제는 자, 35,000원 이상 올라갈 만한 투자 포인트가 뭐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주가 포인트가 이렇게 포인트를 만들면서 상승해주는 포인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굉장히 견조한 상승 포인트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동국 SNC라든가 CS 윈드 같은 경우는 향후에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피로 한번 넘어가서 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이 조금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9포인트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자, 지금 1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0.13포인트. 조금 뭐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견조한 약보합세가 조금 진행되고 있는 포인트가 눈에 띄입니다. 역시 수급적으로 살펴보자라면 기관의 매도 포인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분봉 1분봉의 흐름을 살펴보자라면 시작하자마자 조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와주고 개인만 홀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도가 조금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쪽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자라면 자, 미래컴퍼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상단 포인트로 조금 올라가지고 있는데 역시 실적 호조로 인한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갭으로 뛰어서 5% 정도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8월 중순까지는 실적 시즌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실적이 잘 나와줄 만한 종목에 수급이 몰리면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지고 계신 종목의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실 것인가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 포인트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 이렇게 하락하는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쭉 하락하는 포인트가 나왔지만 실적이 잘 나와주면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미 고점 올라와서 횡보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고점 포인트인 15,000원만 돌파가 나온다라면 충분히 18,000원과 19,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 보시면서 미래컴퍼니 오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실적이 개선이 될 만한 종목들을 한번 발굴해 보신다라면 15일까지 중순까지는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지금 시장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 오늘 이슈인 AR과 VR, 포켓몬고로 굉장히 우리가 시장을 뜨겁게 달군 종목들 그리고 수혜주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켓몬고 관련된 지금 바로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자, 얼마 전이었죠. 이미 강원도와 속초, 울산, 간절곶 같은 경우는 이 포켓몬고 명소로 자리가 잡을 만큼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런 캐릭터를 보신다라면 포켓몬고 이슈가 단순히 게임에서 국한되지 않고요. 주가 흐름으로 이어졌는데요. 포켓몬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또한 위치 서비스, GPS 관련 회사들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거기에 파생된 카메라 관련 회사 그리고 GPS 관련 회사까지 전부 다 이렇게 주가가 파생돼서 올라갔는데 자, 과연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관련주가 많이 올라갔는지 그리고 포켓몬고 관련 이슈가 이제 과연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좀 수혜주가 나올 만한 포인트가 있는 것인지 한번 오늘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상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요 가상현실인데요. 자, 가상현실은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죠. VR이라고 하는데 실제가 아니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한 환경과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와 다른 이렇게 큰 카메라, 이게 지금 오큘러스라는 VR 기기인데요. 이 오큘러스를 쓴다라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이런 가상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가상 환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 필드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비디오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렇게 가상현실과 관련된 게임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자, 이런 지금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실제 환경을 인공으로 만들어낸 환경을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자, 이게 대표적인 VR 게임, 지금 VR 관련 영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응용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는 단순히 예술적 요소, 게임적 요소를 넘어서서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고 있는 현재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단순히 시각적인 측면이 아니라 촉각, 그리고 후각까지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어요. 시각과 청각을 통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실생활에 접해지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는 VR을 떠나서 현재는 AR까지 많이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AR 같은 경우는 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증강현실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해요. 포켓몬고 같은 경우도 바로 VR이 아니라 AR로 파생된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실세계 3차원의 가상물체를 겹쳐 보이게 해주는 기술인데요. 현실과 가상환경에 융합하는 복합형 가상현실을 말하게 됩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현실 속에 추가된 가상의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어떤 게 조금 제가 표현을 해드리냐면 현재 이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이게 포켓몬고 플레이 화면입니다. 사진인데 단순히 이렇게 조금 거리를
카메라로 찍어보자라면 예전에는 카메라의 거리만 나왔다라면 게임을 실행시키면 이 거리에 게임 캐릭터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잡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지금 플레이 영상인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게임 캐릭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움직이면 게임 상에서 내 위치가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게임 캐릭터가 화면에 나타나는 거죠. 길거리에. 자, 내가 길거리를 이렇게 비춰보자라면 단순히 보도블럭이 아니라 게임 캐릭터가 이렇게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플레이 화면을 하면은 캐릭터를 잡게 됩니다. 단순히 가상현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자주 보는 거리라던가 바닷가, 지금 마찬가지죠. 자, 바닷가가 아무것도 없지만 게임 화면으로 보자라면 이렇게 물고기 게임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캐릭터를 잡게 되는 플레이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자, 지금 이 자리가 이런 우리가 익숙한 환경에 이렇게 게임이 좀 접목되기 때문에 포켓몬고가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던 요소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조금 이해하기 쉬우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이런 AR 분야가 단순히 게임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접목된 분야가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기술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는 이 포켓몬고죠. 한번 알아봤고요. 포켓몬고 같은 경우도 아까 동영상 보신 대로 게임, 단순히 포켓몬고가 아니라 이제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익숙한 캐릭터들, 피카츄뿐만이 아니라 카드 게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뽀로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증강현실 AR과 관련된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분명히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내비게이션 분야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AR 관련 분야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들에겐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자,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면 위치가 나오죠. 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강남역에 가고 싶다라고 내비게이션을 친다라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바로 화면에 입체 그래픽이 나옵니다. 앞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그리고 연비 포인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숫자로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화면에 단순히 애니메이션이라던가 그래픽이 입체 덧대어진 것만 하더라도 AR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하고 이미 그 전부터 우리 실생활에 접목된 게 바로 AR 분야다. 굉장히 생소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분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건축 분야 같은 경우도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건축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VR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VR, 게임뿐만이 아니라 VR 기기를 눈에 씌우고 나서 우리가 건축 도면을 보고 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건축물이 올라갈 것이고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 것인가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응용 분야도 충분히 건축 쪽에서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재 우리 실생활에 곳곳에 들어와 있는 게 바로 이 AR과 VR 분야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실존 이런 안경 같은 경우 이런 기기들이 과연 우리 일상생활에 존재를 할까요? 현재는 굉장히 많이 우리 일상생활에 존재를 하고 있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자, 기기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기기들이 조금 있는지. 자, 지금 바로 VR 관련 3대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기들이 있는데요. 자, 어떤 기기들이 있냐면 자, 오큘러스 리프트가 있고요. 자, 그리고 HTC의 바이브 기기가 있고 PSVR이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기들이 있고요. 추가로 조금 어떤 기기들이 있나 설명을 해드리면 삼성의 VR 같은 기기도 삼성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 기기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지금 현재까지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자, 얼마나 비싸냐면 약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기기당. 사실 우리가 게임기로 접하기에는 조금 비싼 가격대일 수가 있어요.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정도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접하기에는 조금 비싼 기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많이 생각보다는 매출 포인트가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예전에 휴대폰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휴대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무전기라고 하죠. 굉장히 큰 휴대폰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 팔렸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기차나 아니면 혹은 지하철에서 그 휴대폰을 꺼내면 사람들이 막 쳐다봤죠. 오우, 저 비싼 걸 저 사람 들고 다니네. 저거 무겁지 않을까? 저걸 전하는 사람이 정말 있구나. 에이, 저거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 일상생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라면 이제는 굉장히 작고 스마트폰, 인터넷도 하고요. 지하철만 보더라도 전부 다 스마트폰만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기계가 크고 무겁지만
이게 어느 순간 나중에 5년, 6년은 지난 다음에 지하철에서 VR 관련 안경을 쓰면서 VR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VR 관련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지하철과 버스에서 VR 관련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핸드폰 같은 경우도 단순히 시작은 조금 미미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서 투자 포인트가 많이 됐는데 VR 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VR 관련주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느냐? 향후에는 지금의 파이가 1조 원 정도라면 100조 원, 1000조 원 정도로 굉장히 커질 만한 투자 포인트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VR 같은 경우도 이런 AR, VR 같은 경우 투자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한번 자료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는 자 지금 제가 자료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어떤 화면인지 한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바로 인셉션이라는 영화에 나온 한 장면인데 자 인셉션이라는 영화는 꿈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상현실이죠.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진행이 되는 그런 영화 내용이었는데 팽이 같은 경우는 현실과 가상 세계가 너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팽이를 돌려서 가상인지 현실인지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저는 단순히 영화가 아니라 향후에 5년, 10년이 된다라면 지나게 된다라면 우리 생활에도 이런 식으로 가상과 현실이 구분이 모호해질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VR이 시작된 지가 한 1940년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항공 쪽 분야로 시작을 해서 VR이 시작이 됐지만 지금 이 VR이 40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천천히 기술력 발전되고요. 1년 전만 하더라도 기술력 발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신다라면 어느 순간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여기 한번 우리가 VR과 AR에 대해서 동영상도 보고 천천히 한번 알아봤는데 어렵지 않게 한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VR 같은 경우는 완전한 가상현실이고 A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현실 세계 그러니까 그림이라던가 지도에서 그래픽을 접목을 시켜서 진행되는 게 AR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수혜주가 조금 나와줄지 수혜주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수혜주 게임주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어떤 게임주가 있을까요? 자, 한빛소프트가 사실 VR의 이 AR 게임주의 대표격으로 대장주로 치고 갔던 주가 흐름이 나와줬는데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적재산권 IP라고 합니다. 이 IP를 이용해서 VR 게임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한 게 아니고 개발 중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현재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최대 게임 박람회이죠. 차이나 조이 2016년에서 IP 오디션을 활용해서 VR 게임 아이돌이라는 게임을 출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 포인트가 좀 다시 올라갔다 현재는 좀 주춤하고 있는 포인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렇게 VR, AR 열풍이 게임주에 불고 있는데 이들이 이런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가? 아닙니다. 돈을 아직까지 벌지를 못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런 모멘텀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현재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33억 원의 적자를 2015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주가가 단순히 모멘텀을 통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 게임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게임 회사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이렇게 적자가 나온 회사들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CB를 통한 상장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이제 추가적으로 상장을 하는 거죠. 주가 많이 올라가니까 전환사채 발행을 해서 돈을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이는데 기존 주주들에게는 저는 좋지 않은 영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가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적자 보고 있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다라면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 7월 25일 날 12 추가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투자 포인트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조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죠. M게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빛소프트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M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익히 많이 들었던 프린세스 메이커,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릴 적에 혹은 청소년기 때 많이 게임을 해보셨던 게임이죠. 프린세스 메이커라든가 또한 소셜 카지노, 이런 게임들을 이용해서 VR 기반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M게임 같은 경우도 사실 대장주로 조금 많이 치고 간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영업이익이 한빛소프트와는 다르게 77억 원 정도의 흑자 포인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혈강호 등으로 유명한 게임사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 M게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는 조금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를 AR과 관련된 게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태권 히어로즈라는 게임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태권도를 처음 접하는 아동들에게 교육 자료가 현재 전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접목시켜서 예를 들어 태권도 카드를 내밀면 그 카드를 카메라로 비춰보는 거죠. 자, 아까 동영상에 우리가 포켓몬 관련 영상을 보셨다시피 이 카드에다가 그 카메라를 한번 비춰보면 거기에 게임 캐릭터가 나오는 거죠. 사실 AR 게임이 저는 아동들이라던가 청소년들이 좀 접하기엔 조금 VR보다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증강경실 관련된 게임을 자, 교육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활용해서 M게임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77억 정도의 흑자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점을 조금 보신다라면 향후에 조금 안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M게임 같은 경우는 한번 주의 있게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다른 게임사 드래곤플라이를 한번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래곤플라이는 우리가 또 익히하는 게임인 스페셜 포스를 통해서 VR과 AR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당기순이익이 78억 원이 적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R과 VR이 모멘텀이 들어와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게임 회사는 적자인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적자 회사들의 특징 중 전환사채 전환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월 28일 날 12전환이 32만 주가 진행이 됩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2전환은 항상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자, 이렇게 게임주 세 가지를 한번 알아봤는데 이 드래곤플라이 M게임, 한빛소프트 중에 그나마 흑자를 보이는 거는 역시 M게임밖에 없다. 그리고 조금 구체적인 콘텐츠 AR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건 M게임이기 때문에 한번 M게임의 게임 내용을 잘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게임주에서 이제 어떤 분야로 조금 변화가 되고 있냐면 AR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게임을 합니다. 단순히 내가 집에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GPS를 켜서 게임 캐릭터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죠. 만약에 강남역에 그 캐릭터가 있다라면 내가 직접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까지 가서 캐릭터를 잡고요. 자, 내가 강남역에서 캐릭터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캐릭터가 삼성역에서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을 하면 직접 지하철을 타고 가서 삼성역에 가서 캐릭터를 잡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려면 당연히 GPS 기반인 시설이 들어가야 게임을 용이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주에서 GPS 쪽으로 영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GPS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는 팅크웨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내비게이션도 만들고요. GPS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선은 아이나비라는 제품 쓰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아이나비를 제품을 중심으로 자, 내비게이션 시장의 솔루션이라던가 P&D 같은 경우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우선은 팅크웨어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단기적으로 워낙에 주가가 포켓몬고의 모멘텀을 타고 상한가 이상을 올라가다 보니까 자, 7월 29일 날 자사주 50만 주죠. 81억 원 정도의 자사주를 자, 시장에 조금 블록대로 매도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자사주가 조금 많이 81억 정도의 물량이 나와주는 종목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팅크웨어 기술력도 가지고 있지만 역시 지금은 자, 어느 정도의 포켓몬고 모멘텀으로 많이 올라간 주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특히 자사주 매도 이야기 나와줄 때는 조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모멘텀이 게임주에서 GPS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GPS에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카메라 섹션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카메라로 넘어가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강남역에서 삼성역으로 가고요. GPS를 켜고 움직이는데 우리가 게임 캐릭터를 잡을 때는 어떻게 잡냐면 바로 카메라를 켭니다. 카메라를 찍어서 한번 이렇게 스캔을 하는 거죠. 둘러보는 거죠. 그렇다면 카메라 성능도 분명히 이 포켓몬고 게임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카메라 공면 처리 기술을 만드는 회사가 이 VR 관련 모멘텀으로 떠올랐는데요. 바로 한국큐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큐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실 자동차 관련해서 많이 주가 포인트가 나와주는 매출이 나와주는 회사지만 VR 관련 모멘텀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죠. 한국큐빅에서는 공시에 이렇게 좀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VR과 아무 상관이 없다. VR 기술력을 그렇게 가져가기보다는 자동차 쪽에 우리는 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VR 그리고 포켓몬고 관련해서 이슈가 들어올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한국큐빅 같은 경우도 한번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매출을 잘 내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자, 보실 필요가 있고
자, 3D 카메라 생산 업체인 나무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나무가 같은 경우도 현재는 주가 포인트가 조금 많이 올라왔지만 한국 큐빅과 마찬가지로 둘이 한번 엮여서 모멘텀을 만들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나무가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라면 3D 카메라라던가 그리고 뭐 향후에는 홍채 기술에 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뭐 갤럭시 쪽이랑도 연관이 많이 됩니다. 카메라 쪽은 항상 우리가 향후에 카메라 섹션도 한번 VR과 AR 관련이 이슈가 될 때마다 조금 좋은 투자 포인트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컨텐츠 쪽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카메라라든가 기술력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좋은 컨텐츠를 생산을 해내느냐, 그리고 3D와 4D 기술까지 접목을 시키느냐, 이 두 가지가 조금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레드로버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VR과 AR에 컨텐츠를 만들 만한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향후에 지금 중국 쪽에서 이번에 애니메이션을 3가지 정도를 개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중국 쪽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애니메이션을 중국 쪽에서 좀 대박이 나준다라면 한번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국내에서 3D와 4D 컨텐츠 만드는 기술력은 거의 최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도심형 AR, VR 테마파크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현재는 예를 들어 뭐 롤러코스터라든가 공포체험, 그러니까 VR 기기를 내가 쓰고 나서 공포체험을 한다거나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테마파크를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역시 대표적으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산을 진행을 한다라고 말이 되는 거죠. 사실 레드로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내 박스오피스가 미국 박스오피스에 진출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짭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박스오피스 국내 최초로 2위까지 진출했죠. 그러니까 현재는 애니메이션으로도 기술력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현재 후반에 이제 VR과 AR이 올 하반기에도 이슈가 된다라면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만한 투자 포인트가 자 왼쪽 편에 지금 보시는 대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지금 레드로버 같은 경우는 대규모 유상증자가 한번 증자가 돼서 개파락했던 포인트가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 주가 포인트에 비해 좀 과도하게 시총에 비해서 유상증자를 좀 단행을 해서 주가가 한번 내려왔지만 이번에 포켓몬고를 통해서 주가 좀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히 저점 부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뭐 예를 들어 한빛소프트라든가 M게임보다는 주가가 저점 포인트에 많이 멈춰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포인트로 잡고 저점에서 좀 매집해서 중장기로 가져가기에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포켓몬고 결제 관련주도 한번 이번에 올라갔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다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날 같은 경우는 우리 뭐 KG 이니시스도 마찬가지고요. 휴대폰 결제 서비스 업체로 한번 전부 다 이용을 해봤던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휴대폰 결제 관련주로는 국내 거의 독과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매출도 잘 나와주고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휴대폰 결제랑 이 포켓몬고 관련 수혜주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자라면 아무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다날과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서 포켓몬고 온라인 결제 서비스 회사인 뱅고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뱅고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왔지만 그 지분이 굉장히 작아요. 만약에 저는 이번에 다날이 뱅고 지분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다라면 이 다날 같은 경우가 포켓몬고 관련 굉장히 큰 대장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지분 파이가 굉장히 작고 사실 매출에 들어가는 포인트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모멘텀을 통해서 올라온다라면 어느 정도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고점에서 진입하기보다는 저점에 조금 눌려줬을 때 현재 본업에서 굉장히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매출액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날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저점 포인트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수혜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드렸어요. 게임주, 그리고 GPS, 그리고 넘어가서 카메라 업체까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런 3D VR과 AR을 만드는 컨텐츠 업체까지 한번 이야기해드렸는데, 자, 그렇더라면 과연 이 이슈가, 포켓몬고 이슈가 주가 조정도 현재는 조금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고 모멘텀이 끝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국내 정식 런칭이 되지 않은 게임이 포켓몬고입니다. 정식 런칭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크게 위아래로 움직여주고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고요. 현재는 이런 포켓몬고 관련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사들과 협약이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일본 맥도날드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자, 그 자료를 조금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조금 이상한 그림이죠. 자, 지금 보면 피카츄 그림이 조금 나와 있고, 자, 맥도날드의 그림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자, 맥도날드 재팬이 최초로 포켓몬고와 플랫폼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면, 이렇게 협약을 맺으면서, 지금 24시간, 맥도날드 같은 경우 24시간 오픈이 되죠. 24시간 동안 오픈이 되고,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 식당에서 쉬었다 가세요. 포켓몬고 하시는 분들, 자, 우리 식당에서 게임 캐릭터 많이 나오니까 쉬었다 가세요. 우리가 무료 음료를 제공합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 이런 편말이 나와 있다라는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닌텐도가 협약을 맺은 거죠. 맥도날드 재팬이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 맥도날드에 들어간다라면 게임 캐릭터들을 보다 쉽게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이렇게 제공이 된 건데, 그러면서 현재는 맥도날드 재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즉각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시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주가 차트 흐름을 조금 보도록 하죠. 주가 차트 보자라면 협약이 체결되자마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어요.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전까지 지지부진했던 흐름이 즉각적으로 한 20%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이런 주가 포인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굉장히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점이 많습니다. 우선은 포켓몬고 관련 캐릭터 상품을 출시해서 우리가 햄버거를 사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올드한 이미지가 조금 있었죠.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오래전부터 패스트푸드로 진행이 됐던 회사다 보니까 조금 올드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런 올드한 이미지를 탈피해서 새롭게 IT 플랫폼 회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이미지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IT 기술이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 유저들을 맥도날드에 끌어들여서 햄버거 매출도 증가시킬 수가 있는 포인트고요. 사실 스타벅스와 맥도날드가 가장 IT 기업으로는 빠르게 협약을 맺으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식품 업체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R 업체들 같은 경우도 단순히 게임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회사들과 협약을 맺으면서 실질적인 창조 경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봐요. 자, 이번에 속초 같은 경우도 포켓몬고가 흥행을 하면서 속초 관련 버스가 매진이 되고요. 그쪽에 숙소, 호텔이라던가 숙박 업체들이 현재는 10,000원 사례를 잃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창조 경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든지 매출이 실제 회사들과 협약을 해서 일어날 만한 포인트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이 수혜주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입해 볼 만한, 이런 많은 기업 중에 실질적으로 진입을 해볼 만한 업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포켓몬고 관련해서 VR, AR 관련 투자 종목까지 한번 수혜주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경남의 선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자, 바로 김경남의 선택은 한국큐빅입니다. 한국큐빅 같은 경우를 설명을 조금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큐빅을 보자라면 사실 VR과 AR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기에는 자동차 관련주로 보기가 조금 저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서 현재는 현대차 쪽에 물량을 많이 공급을 하면서 매출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지만, 이 VR 관련해서는 카메라 그런 곡선 처리 과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모멘텀이 들어왔던 종목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VR과 AR과 관련돼서는 별 관계가 없는 회사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VR, AR 모멘텀이 들어올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출렁이면서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주가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주가 차트의 모습을 긴 화면으로 설명해드리면, 자, 2월 달에 한번 이렇게 강하게 추세가 나왔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는 매집을 이렇게 3월 달부터 예쁘게 들어와주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7월 달에 한 번 더 모멘텀이 들어왔죠. 자, 이게 바로 포켓몬고 관련해서 이슈가 들어와주면서 한번 주가가 크게 한번 올라왔던 흐름이 있는 건데,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꾸준하게 저점에서 횡보해주는 흐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 고가 돌파가 거래량 동반해서 일어난 이후에는 예쁘게 횡보해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진입해 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진입을 한번 해본다라면 저는
오늘 지금 5,290원 정도에 멈춰 있는데, 자, 5,290원 정도 진입해도 무관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5,300원이나, 자, 5,290원 정도, 자, 진입한 가격에 매수가, 지금 현재가도 충분히 진입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목표가는 지금 고가, 꼬리 달아주는 6,200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6,200원이면 요 정도 라인이 되겠죠.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들어와서 올라와 준다라면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저점 포인트에 손절 잡는다라면 4,400원 선, 요 정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라면 저는 충분히 진입해 볼 만한 포인트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자, 매출 포인트 한번 살펴볼 거야. 과연 이 기업이 VRAL 관련해서 제가 적자 보는 기업들 꾸준하게 얘기해 드렸는데, 자, 한국큐빅 같은 경우는 과연 적자를 보느냐? 아닙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가 900억,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는 1100억까지 많이 증가를 했죠. 상단 포인트로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0억까지 꾸준하게 증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출 흐름이다라면 2016년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최고점을 돌파해서 매출 같은 경우 1200억 이상 나올 만한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 쪽에서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와주고 VRAL 관련 모멘텀이 들어와 준다라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조금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차트 모습만 보더라도 모멘텀이 한 번 정도 들어와 준다라면 8,000원 이상까지 한번 갈 수 있겠지만, 자, 보수적으로 1차적으로는 6,200원 선에서 올라온다라면 충분히 청산을 하더라도 10% 이상이기 때문에, 자, 진입해도 뭐 충분히 괜찮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뭐 수급을 살펴보자라면, 뭐 오늘도 지금 외국인이 한 6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데,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이번 달,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 모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종목까지 지금 한번 한국큐빅까지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VRAL 관련된 주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빠른 종목에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께서는 올라가는 종목들 진입을 한다라면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겠지만, 자, 워낙에 현재는 버블을 만든 종목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올라갔다가 조정받거나 아니면 지금 한국큐빅처럼 저점권에서 횡보하거나 매집이 이미 충분히 된 종목들, 매출이 나와주면서 향후에 3분기, 4분기에도 올라갈 만한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신다라면 글로벌 모멘텀, 지금 AR과 VR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오늘 한국큐빅까지 알아봤고요. 자, 내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갤럭시가 오늘 밤에 노트7이 공개가 되죠. 과연 갤럭시 노트7이 공개가 되면 국내 주가에는 또 어떤 흐름이 될지,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수혜주로는 어떤 게 있을 거고 과연 진입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내일은 갤럭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